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검단 신도시에서 30년을 버텨온 검단복 있는 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 선생님을 모시고 요즘 정말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뭘 얘기해 주실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검단복 있는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검단 신도시 아파트 단지 안에 땅 몇 호실 안 되게 조성되는 단지 내 상가, 이걸 집중적으로 파헤쳐 드릴 겁니다. 처음 분양됐을 때 내정가가 얼마였는지, 실제 낙찰가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지금 이 상가를 사도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현장에서 30년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으로서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마이너스. 먼저요, 단지 내 상가가 정확히 어떤 겁니까? 근린 상가랑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맞아요. 혼동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단지 내 상가는 아파트 단지 건물 1층에 붙어 있거나 단지 바로 입구에 조성되는 소규모 상가입니다. 전체 호실이 보통 5호실에서 많아야 1015호실 정도예요. 검단 신도시 단지들 보시면 단지 입구나 1층에 편의점, 세탁소, 미용실이 들어와 있는 작은 상가, 그게 단지 내 상가입니다. 근린 상가랑 가장 큰 차이가 뭔가요? 세 가지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배후 수요가 명확합니다. 그 단지 입주민들이 주 고객이에요. 단지가 크면 클수록 배후 수요가 탄탄해집니다. 둘째, 공급이 극히 적어서 희소성이 높습니다. 그 단지에서 딱 한 자리인 편의점 자리, 딱 한 자리인 세탁소 자리, 이건 대체가 안 돼요. 세 번째로,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분양됩니다. 시공사나 시행사가 내정가를 정해놓고 입찰을 받는 건데, 여기서 내정가와 실제 낙찰가 사이에 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마이너스. 자, 핵심입니다. 검단 신도시 단지 내 상가 처음 분양할 때 내정가가 얼마였고 실제 낙찰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처음부터 현장에서 다 봤으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단계별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1단계 초기 2019만 2022년 입주 단지 기준입니다. 이 시기 검단 신도시는 입주는 시작됐지만 상권이 아직 자리를 못 잡은 시기였어요. 시공사들이 단지 내 상가 분양을 시도하는데 입주민도 적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분양이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내정가가 1층 기준 3.32당 1,500만 2,200만 원 수준이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1,020% 낮은 가격에 낙찰되거나 아예 유찰되고 나서 수의 계약으로 훨씬 낮은 가격에 넘어간 물건들도 있었어요. 그때 헐값에 받아간 분들이 지금 웃고 있습니다. 2단계 이후로는 달라졌습니까? 완전히 달라졌죠. 2022년 이후 2단계 입주 단지들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검단 신도시 아파트 시장이 살아나고 입주 세대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단지 내 상가 가치를 시장이 먼저 알아봤어요. 이 시기부터 내정가가 2,500만 3,500만 원으로 올라갔고요. 세대수가 많고 입지가 좋은 단지, 예를 들어 1000세대 이상 대단지의 정문 앞 코너 1층 자리는 4천만 원을 넘기는 낙찰가도 나왔습니다. 경쟁 입찰에서 내정가보다 오히려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도 생겼어요. 이때부터 단지 내 상가가 희소 투자 자산으로 완전히 포지셔닝이 바뀐 겁니다. 지금 3단계 신규 단지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분양 중이거나 예정인 3단계 단지들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검단 아테라자이처럼 709세대 규모의 단 7호실만 조성되는 단지 내 상가는 내정가가 1층 기준 3,300만 4,500만 원 수준입니다. 지난달 분양한 호반 서밋 3차는 905세대 1층 10개 호실 2026년 12월 입주 2만 9천만 4억 중반에 낙찰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내정가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낙찰가가 더 높은 건 아닙니다. 시장 상황, 입찰 경쟁자 수, 배후, 세대 입주 시점에 따라 내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도 여전히 있어요. 이걸 아는 사람이 유리한 조건의 물건을 잡는 겁니다. 상가를 사거나 임차하려면 어떤 업종이 들어가야 살아남습니까? 이게 단지 내 상가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예요. 제가 30년 동안 직접 보고 겪은 걸 바탕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잘 살아남는 업종이 있어요. 편의점은 거의 무조건 들어옵니다. 입주민이 가장 자주 쓰는 곳이니까요. 세탁소, 미용실도 꾸준한 수요가 있고요. 소아청소년 과입 인후과 같은 소아과, 클리닉은 아이 키우는 가족이 많은 단지에서는 정말 황금 업종입니다. 약국도 마찬가지고요.
학원은 세대수 많고 아이 많은 단지에서는 안정적이에요. 반면 주의하셔야 할 업종도 있어요. 대형 음식점은 단지 내에서 회전율이 낮아서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입주 초기에는 유동 인구가 외부에서 오지 않으니까요. 프랜차이즈 카페도 단지 내에선 경쟁력이 애매합니다. 배달 플랫폼 활성화 이후에 단지 내 음식점이 더 어려워진 것도 현실이에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업종이 들어오는 자리를 사야 합니까? 편의점 계약 자리를 가장 안전하게 봅니다. 프랜차이즈 편의점 본사가 직접 임차하기 때문에 공실 리스크가 거의 없어요. 두 번째로는 약국 자리입니다. 약국은 한번 들어오면 잘 나가지 않아요. 장기 임차인으로 안정적이에요. 세 번째로는 소아과나 피부과 같은 클리닉 자리인데 이건 세대수와 연령대 구성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이번엔 단지 내 상가를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다고요. 네, 이 부분 꼭 들어보세요. 지금 단지 내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 상황이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미 임차인이 잘 들어와서 수익이 나고 있는 분들이고, 두 번째는 공실이 길어지거나 임차 조건이 안 맞아서 고민 중인 분들이에요. 공실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단지 내 상가 공실이 길어지는 건 대부분 두 가지 이유예요. 업종 미스매치거나 임대 조건이 시장과 맞지 않는 거예요. 보증금월세 구조가 현재 시장 기준보다 높게 설정돼 있으면 아무도 안 들어오거든요. 저한테 오시면 지금 이 단지에서 어떤 업종이 적합한지, 적정 임대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현장 기준으로 바로 분석해 드립니다. 그리고 매도를 고민하시는 분들, 지금 단지 내 상가 매수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있는 수익형 물건은 특히 수요가 많아요. 기다리는 손님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연락 주세요. 마이너스. 마지막으로 왜 검단복 있는 부동산에 단지 내 상가 거래를 맡겨야 합니까? 단지 내 상가는 아파트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호실 위치, 전면폭, 접근 동선, 배후 세대 구성, 허용 업종 제한, 이걸 다 따져봐야 하는데 이건 검단 신도시 상가 시장을 수년간 직접 거래해본 사람이 아니면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요. 저는 검단 신도시 1단계 분양부터 지금 3단계까지 단지 내 상가 거래를 수십 건 직접 해왔습니다. 어느 단지, 어느 자리가 공실 없이 잘 돌아가고 어느 자리가 애를 먹고 있는지 이런 정보는 인터넷에 없어요. 현장에서 오래 버텨온 사람만 알 수 있는 겁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 67% 물건 확보하고 있고 좋은 자리 임대 물건도 있습니다. 저희 원칙 3가지, 직접 확인한 물건만, 고객 이익 최우선, 계약 후도 책임 30년 동안 안 바꿨어요. 상담은 전화, 문자, 직접 방문 모두 됩니다. 상담비 없습니다. 단지 내 상가 매수 임차 매도 임대 접수 모두 환영합니다. 복 있는 부동산에서 복 있는 거래하고 가십시오. 오늘도 정말 알찬 정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